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10장 할 차례입니다. 회전. 요 10장부터 회전부터 조금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 워낙에 주제 자체는 복잡한데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건 그렇게 어려운 영역까지는 안 가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9장까지에서 다뤘던 건 주로 병진 운동, 8장까지는 입자의 운동이었고 입자처럼 하는 물체의 운동, 그 다음에 9장에서 입자계를 다뤘는데 입자계를 다루면서 질량 중심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질량 중심은 입자처럼 병진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이 입자들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점들, 그런 점들은 주로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은 병진 운동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8장까지는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뉴턴 역학까지. 그런데 이제 실제 자주 일어나는 회전 운동을 보기 위해서 요 10장에서 회전을 얘기하고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병진과 회전이 같이 일어나는 물체의 실제 운동의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회전 운동은 일반적인 회전은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회전이에요. 그래서 고정축 주위로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운동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축이 변하질 않아요. 축의 방향도 변하지 않고 축의 위치도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축이 딱 정해져 있고 고정돼 있고 그럴 때 그러한 축 주위로 회전하는 물체, 근데 그 물체 중에서도 강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강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단단한 물체예요. 단단한 거. 그래서 모양이 절대 변화가 없는 것이 강체로 정의가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런 이제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이 상대적인 거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집합을 강체로 정의할 수 있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강체가 회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Z축 방향의 회전축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의 물체가 돌고 있죠. 돌고 있으면 지금 이 한 점을 특정하게 잡은 건데 이 점이 한 바퀴를 돌 때 이 점은 이 축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요 점이 회전축에 놓여 있다면은 얘를 뭐 A점, B점 그럴 때 A가 회전축에 있으면 B점은 A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회전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체가 고정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강체의 회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점을 볼 건데 이 점은 이 축 주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다루는 것이 강체 얘기를 주로 다루는데 이러한 강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순수 회전에 대응하는 입자의 회전은 원운동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원운동이 아니라 이제 타원이나 또 다른 그러니까 이런 원이 아니고 뭐 나선이 됐거나 타원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회전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강체 회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때 강체는 요 점이 한 바퀴 뺑 돌아올 때 다른 점들은 그럼 요 점은 요 점 나름대로의 원운동을 그릴 텐데 얘가 한 바퀴 돌 동안에 얘도 같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죠. 그래야 모양이 같이 유지가 되죠. 이게 한 바퀴 돌 동안 얘가 한 바퀴를 안 돌면 뒤틀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점들의 회전 속도 그러니까 각 속도가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회전, 고정축에 대한 순수한 회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어떤 변수들을 정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회전 변수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회전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위치를 정하는데 각도로서 회전을 기술하자. 그래서 각 위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위치는 각도, 말하자면 그냥 각도예요. 각도가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회전축이고 이런 회전축에 대해서 위에서 본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때 그러니까 요 점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를 보자 하는 건데요. 이때 각도에 대한 정의는 실제 축으로부터 입자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게 동경이라고 그러나요? 이 동경
자체가 회전하는 것을 각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점, 그러니까 이 점이나 요 점, 이 점은 이렇게 회전하고 이 점은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이쪽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점이 이렇게 회전하고 그럴 때 이 세 점이 강체 내의 세 점이 같은 시간에 회전한 각도는 다 똑같이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도를 정의하는데 수학에서의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 반지름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타는 R분의 S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세타라는 물리량은 사실은 그 반지름, 거리죠. 거리, 길이 단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것도 길이 단위죠. 그래서 세타의 물리적인 차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타는 단순히 길이당 길이의 비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인데 그것을 이제 동경에 돌아간 각도로 우리가 표시하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각도를 하나의 수학적인 변수로 보면은 이제 x나 뭐 세타나 동등한 거라서 요 각도에 대한 부호를 정하려면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정했고요. 요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양의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시계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정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하는 것은 축이 정해져야 고정 축에 대해서 그 다음 각도가 정의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회전에 대해서는 축이 정의가 돼야 되고 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이러한 그 각도의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표시를 하죠. 실제 라디안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고 물리적인 차원은 없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한 바퀴를 돌면 360도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를 전체 원 전체를 360등분해서 1도, 2도 그렇게 각을 나눠 쓰고 있는데 이 360도에 대응하는 라디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파이 라디안이 360도에 대응하죠. 그거는 이제 그 파이의 정의가 이거 한 바퀴 삥 돌면은 그 S가 얼마가 돼요? 2파이 R이 되죠. 그죠? 반지름 그대로 R이고 그래서 R과 R을 나눠버리면은 2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라디안으로 생각할 때 360도에 대응하는 것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360이라고 할 때 이 36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다 정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 360을 했기 때문에 360을 쓰는 거고 이걸 뭐 240,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240으로 잡고 상대적으로 나눠서 표시하자. 그러면 24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이제 2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 자체가 원에서 한 바퀴를 도는 그 각도에 대응하는 값은 R분의 S는 항상 2파이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각도의 표현은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고요. 숫자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가끔씩 레볼루션, 회전, 그러니까 1회전이 360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라디안이다 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라디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러한 각 위치가 변했다. 회전한다. 각 위치가 변했다. 그래서 각 변이를 정의하면 델타 세타로 정의가 될 거고요. 델타는 항상 의미가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러니까 델타 세타, 나중 세타에서 처음 세타를 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경이 시간이 t1일 때, 시각 t1에서 t2로 돌아갔을 때, 회전했을 때 처음 각도가 세타1이고 나중 각도가 세타2가 되면 그 각도 차이가 델타 세타가 된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델타 세타가 양수다. 그러면 반시계로 회전이 일어나는 거고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음수다. 델타 세타가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러한 회전을 그 있는 그대로 잘 기술할 수 있는 좌표계가 있어요. 그게 R과 세타로 이루어진 극좌표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소개는 했었는데 당분간은 극좌표계를 동원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학으로 전공 역학으로 들어가면 극좌표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각 변이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실 조금 더 일반적인 회전을 고려를 하면 입자가 그러니까 이 세타1에 있다가 세타1 각도에 있다가 세타2의 각도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강체의 회전이고 강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각각의 원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반지름 위에 요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회전을 볼 거예요. 근데 요 각 변이 자체의 정의는 실제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원에 관한 원운동만이 아니고 중심 방향으로도 이동하는 그런 변이가 생긴 건데, 예, 그때도 이 경우에도 그 각변이만 정의하면은 요 동경과 동경 사이의 각도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변이를 얘기할 때는 그냥 항상 원운동을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까지 확장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자, 그럴 때 각변이가 얼마나 빨리 생기느냐,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앞에서 다 했듯이 위치, 변이, 속도입니다. angular velocity. 그래서 각속도를 정의할 건데 각속도의 기호는 오메가를 쓸 거고요. 우리가 했듯이 평균하고 순간 각속도를 정의하면 전체분의 전체 나누기가 평균이죠.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그 다음에 순간은 요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보자 하는 건데 요 극한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미분이죠. 그래서 dt분의 d세타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단위는 당연히 세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 또는 레볼루션 퍼 세크가 되는데 RPM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RPM 얘기를 많이 듣는데 RPM은 그 레볼루션 퍼 미닛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PM이 높으면 1분 동안에 회전하는 숫자가 굉장히 빨리 회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 라디안은 그 차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숫자에 대한 단위 표시를 이름 표시를 해준 건데 초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 각속도의 차원을 표시해 보면은 얘는 분자는 차원이 없고 세타에 대한 차원이 없고 분모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역수 차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진동수가 주기분의 1로 표시가 되죠. 원운동에서. 그래서 진동수의 그 차원과 같은 차원을 갖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동에서 얘기할 때는 이 오메가를 회전이 아니고 진동일 때는 이제 진동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련되는데 그러한 진동을 각도로 바꿔서 표시할 때 각진동수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각진동수